어제 우리 정부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5년 내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10년 뒤에는 달 착륙, 또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건데요.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각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장급 수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어 우주전략 수립과 실행에 관한 범부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모델로 삼는 미국 나사의 수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의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요. 우리도 산하기관이 아니라 장관급이 조직의 수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위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SK증권에 따르면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장관급 부서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래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 될 우주산업에 대해 과학계와 증권계 모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좀 어떤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증권가의 평은 어떻습니까? 네,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또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인 이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도 유효할 것이라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정책 발표 전부터 들썩이곤 했고요. 오늘은 강하게 반응하면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AP 위성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9% 오르고 있고 시총이 작은 비츠로테크나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이 6%의 강세, 한국항공우주도 5%,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도 발빠르게 종목에 대한 분석을 내놓곤 하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몇 가지 보시죠. 첫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9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항공 운송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엔진 사업 실적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분위기 보시면 우주항공 모멘텀에 더해서 오늘 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정밀 실사를 마무리하고 인수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중 4%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살짝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2.2%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살펴보시죠. 코로나 여파로 침체되었던 민항기 제조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폴란드와의 공급 계약으로 인해 생애 두 번째로 완제기 수출의 호황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2015년의 사상 최고가 10만 원도 기대해 볼 만하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상승폭 확대해가면서 5%의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제조기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시죠. 지난 3분기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리포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출 증대와 함께 러닝커브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 가운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5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